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언제 당대표직을 내려놔도 이상하지 않을 이재명이가 정말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를 진짜 잡초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잡초보다도 더한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았던 백현동 그 문제도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것도 이제 배임 혐의를 검찰이 적용시키겠다라는 것인데 그 규모만 하더라도 최소 200억이고 많게는 3천억 가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범죄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일부 혐의만 인정이 되더라도 아마 제가 앞으로 살아생전 이재명이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에 얽혀있는 또 다른 요소들, 예컨대 이제 쌍방울과 얽혀있는 대북 송금 문제, 대북 사업 문제, 이것도 계속해가지고 현재 진행형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재명이가 이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이 뭐냐? 놀랍게도 이번에 이화영이 아내가 그렇게 자르려고 했던 변호인, 해강 측 변호인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사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일 재판이 또다시 공전되기로 됐는데 우리가 이재명의 경우를 한두 번 봤습니까? 매번 이재명을 이렇게 설치고 몸부림을 칠 때마다 그게 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더 큰 결과로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한두 번이었냐고요. 저는 이번 경우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성태가 이화영을 회유랑 협박을 하기 위해 가지고 폭로하겠다라고 했던 내용들 거기 지금 보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기병을 통해서 정치자금법 위반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해찬이가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이재명에 후원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검찰에게 새로운 수사에 어떤 그 기점을 제공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재판을 이렇게 늦추려고 했던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늘리는 꼴만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최근 들어가지고 대선 기간 동안에 논란이 됐던 게 이재명의 문제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그게 바로 김혜경 씨의 법카 논란인데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하고 2천만 원 가까이를 그렇게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라는 거에 대한 결과는 아직 검찰 수사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직 검찰이 기소를 안 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경찰이 뭐라고 판단을 내렸습니까? 애당초 이재명이는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이재명은 송치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선이 지금 언제 끝났습니까? 거의 2년째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검찰이 이거를 기소를 안 했다라는 것도 놀라운 상황이고 경찰 자체도 이재명의 연결고리를 확인을 못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애당초 이거를 폭로했던 사람이 다시 나서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번에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야, 법인카드 논란, 그게 어떻게 김혜경 씨만의 문제가 되고 이재명의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냐? 주범 자체가 누군데? 이재명인데 이렇게 폭로를 하고 나섰고요.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권익위에다가 부패 신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경찰 수사 결과 이재명과 김혜경의 법카 논란에 대해서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봤지만 분명히 이분이 증언한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심부름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김혜경이를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내가 썼다는 거예요. 근데 김혜경이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고 어떻게 이재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이 안 될 수가 있냐. 심부름한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오죽 답답했으며 몇 번이나 추가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재명을 위해서 심부름했는지 그것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밝혔던 건 그거였죠. 하다 못해가지고 무슨 커피 믹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의 밥값까지 모든 것들을 그냥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다. 경기도청의 예산을 통해서 결제가 됐다라는 거를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한 건 뭡니까? 샴푸를 사러 자기가 어디까지 갔대요? 청담동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앞서가지고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재명 집에 있는 이불 빨래까지도 한 적이 있대요. 배소연 씨가 가지고 와가지고 공간 세탁기에서 돌려서 그거를 봉지에 넣어서 어디에 갖다 놔라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이 웃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이가 자기 이불 빨래를 무슨 뭐 클리넥스인가 뭔가 그런 어떤 그 사설업체에 맡겨가지고 그거를 세탁을 해와라 라고 시키는 것조차도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갑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 때 기억나시죠? 군 간부가 무슨 뭐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갑질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도 난리가 났었는데 그 내용만 가지고도 이게 엄청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이재명이는 뭐까지 했다는 겁니까? 그 세탁기를 그냥 세탁기도 아니고 공간 세탁기라는 거예요. 삼성 세탁기도 아니고 공간에 있는 그 세탁기에다가 자기 이불 빨래를 다 시켰다라는 거 아닙니까? 배소연 씨가 그렇게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불 빨래를 했는지 사진까지도 이번에 제보자가 다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불 빨래만 시킨 게 아니라 뭐까지도 배소연이가 시켰다라는 거예요. 속옷까지도 세탁을 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하게끔 시켰다라는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고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경기도 지사였던 인간이 저지르고 있었으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상상도 하기 싫네요.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한테 가는 수라상 의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싹 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고 심지어 샴푸를 사기 위해서 청담동으로 심부름을 갔다는 건데 제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샴푸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무슨 뭐 어디 뭐 동네 마트에 가야 되는 것이지 청담동에 갔다라는 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샴푸도 그냥 샴푸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고급스러운 청담동에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샴푸인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아니 배소연이가 지난번에 뭘 시켰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무슨 그 얼굴에 바르는 거 이 뭐라고 합니까? 로션. 그 로션도 그냥 로션이 아니라 무슨 로션이었어요? 에르메스 로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인간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로션도 뭐 에르메스 로션을 쓰는 것이고 스킨도 에르메스 로션, 에르메스 스킨을 쓰고 샴푸도 그냥 일반 마트에서 파는 그런 동네 그런 샴푸도 아닌 것이고 청담동에 가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샴푸를 쓰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인간이 맨날 서민 타령이나 하고 앉아 있고 박근혜 정부랑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기득권 세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라상 뭐 의전 같은 거 그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도 보니까요. 황태묵국, 동태조림, 김, 파김치, 소시지전, 도라지 오이 무침, 미역줄기 나물, 배추김치, 배, 단감 이런 식으로 쟁반에 차려가지고 대접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주말에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 이거를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경찰은 도대체 뭘 조사를 한 것이냐? 아니 제보자라고 하는 분이 그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언론 인터뷰 앞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도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을 내놨겠죠. 세탁을 했던 그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제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런데 도대체 김혜경 씨의 법카 논란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의 연관성은 확인이 안 됐다. 검찰의 송치조차도 못한 겁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남FC에 대해서도 경찰이 그렇게 무혐의다. 송치를 안 했다가 나중에 재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기소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조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 지금 제보를 하고 계시는 분 그분 또한 우리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분 이제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그거를 폭로하고 난 다음에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재명이 건재하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변한 게 없다라고 느껴서 추가 신고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신변 위협을 느껴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다가 집까지도 이사를 했고 경찰이 제공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호신용 3단봉까지도 지니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저렇게나 수만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다니면서 무슨 뭐 온 세상이 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나 막 설치고 댕기고 있는데 금배지만 달고서 오히려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폭로한 사람 같은 경우는 도대체 뭐가 두려워가지고 이렇게나 신변 위협을 느끼고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거꾸로 돼야 되는 것이겠죠. 이재명이가 벌벌 무서워 떨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진실을 밝힌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정의를 지킨 사람이다라고 칭송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재명이가 칭송을 받고 개딸들한테 저렇게나 설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검찰로 일단 김혜경과 그 다음에 배소연 씨에 대한 그 2천만 원 법인카드를 쓴 거 그거는 넘어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될 것이고 아예 그냥 경찰의 그 수사 결과도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검찰이 받아가지고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법인카드의 주범으로서 기소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정의가 바로 서는 길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